컴퓨터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 바로 역페이지 테이블에 대해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관점을 아주 살짝 비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빌딩 안내판 보면 홍길동은 501호에 산다 이렇게 사람 이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501호에는 홍길동 씨가 살고 502호에는 김철수 씨가 산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호수 순서대로 쫙 정리해 놓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근데 왜 굳이 이런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그걸 알려면 기존의 메모리 지도,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워드도 켜고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우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자기만의 메모리 주소 지도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이 지도책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책이 두꺼워지면, 즉 이 페이지 테이블이 커지면요, 얘네 자체가 정말 소중한 메모리 공간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건 메모리 낭비로 이어지고요. 이게 진짜 심해지면 컴퓨터가 실제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이 메모리 지도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시스템 전체가 버벅거리는 바로 그 스레싱 현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건 바로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자는 거였어요. 테이블을 뒤집는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역페이지 테이블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 개의 두꺼운 지도책을 다 버리고 그냥 시스템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 크기가 고정된 마스터 지도를 두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에는요, 프로그램 기준이 아니라 실제 메모리 공간, 그러니까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 공간에는 누가 들어와 있다라고 적어보는 거죠. 아까 그 아파트 비유 기억나시죠? 다시 정리해보면 기존 방식은 프로그램마다 지도가 하나씩 필요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지도책도 계속 두꺼워졌어요. 하지만 역페이지 테이블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의 크기가 정해진 지도를 쓰는 겁니다. 와, 메모리 사용 면에서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효율적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궁금하시죠? 그 주소 변환 과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컴퓨터가 나 이 데이터 좀 찾아줘 하고 던지는 논리 주소에는요, 3가지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어요. 첫째, 어떤 프로그램이 찾는 건지, 바로 프로세스 아이디, 즉 피드. 둘째, 그 프로그램의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정보인지, 페이지 번호, P.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안에서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인 오프셋, D입니다. 자, 이 3가지 단서를 손에 쥐고 시스템이 탐색을 시작합니다. 먼저 딱 하나뿐인 그 거대한 역페이지 테이블을 처음부터 쫙 훑으면서 내가 가진 PID랑 P 정보랑 똑같은 짝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았다! 하고 I번째 줄에서 딱 맞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바로 그 줄번호 I가 실제 메모리의 프레임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이 프레임 번호 I에다가 아까 가지고 있던 위치 정보 D를 딱 갖다 붙이면 바로 우리가 찾던 최종 물리주사가 완성되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훌륭한 공학적 해결책에는 반드시 장단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역페이지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을 얻은 대신 포기해야 했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효율성과 속도 사이에 아주 중요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장점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페이지 테이블이 막 불어나지 않으니까 메모리 효율이 끝내주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까 주소 찾는 과정 기억나세요? 최악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그 큰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 문장이 이 딜레마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최소한의 공간으로 메모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지만 테이블 전체를 다 뒤지는 건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 공간이냐 속도냐, 이 딜레마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렇게 피할 수 없어 보였던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치트키 같은 아주 똑똑한 조력자를 딱 투입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문제는 뭐였죠? 네, 테이블 전체를 검색하는 게 너무너무 느리다는 거였죠. 아니, 매번 이렇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TLB, Translation Lookaside Buffer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엄청 비싸지만 대신 속도가 번개처럼 빠른 특수 메모리 캐시예요. 주소 변환 과정의 속도를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TLB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최근에 찾아봤던 주소들을 잠깐 적어두는 초고속 커닝 페이퍼 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주소를 찾을 일이 생기면 일단 그 느려 터진 전체 테이블을 뒤지기 전에 번개처럼 빠른 이 TLB부터 싹 훑어보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내가 찾는 정보가 있다? 대박이죠. 그럼 그 길고 지루한 검색 과정을 그냥 통째로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메모리 효율성과 처리 속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가 막힌 방법인 셈이죠. 결국 이 역 페이지 테이블과 TLB의 조합은요, 공간을 아낄 것이냐, 속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이 서로 부딪히는 가치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아주 훌륭한 공학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는요, 사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어떤 기발하고 똑똑한 트레이드 오프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